오늘의 이야기. 제가 이 안경이 망가진 안경인데 지금 쓴 안경을 결국 오늘까지도 못 찾았어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현재가 즐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과거에 해야 할 일을 죄송해요. 다시.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현재가 즐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과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이 현재에 없기 때문에 삶을 즐길 수 없다.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에 그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 남에게 잘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 탓이다. 과거에 어떤 상황에 화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상황을 옳지 않다고 여긴다. 아주 오래전에 상처받은 기억을 절대로 잊지 못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삶을 즐기지 못한다. 첫 오디션에서 잘하지 못해서 오디션을 볼 때마다 겁에 질린다. 이혼했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예전에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서 두고두고 내 자신을 꾸중한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평생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 경험이 무엇이든 얼마나 끔찍한 일이든 간에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우리가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 그들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며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해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을 경험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어제의 훈련이 놓아버리기, 몸의 긴장 풀기, 그리고 오늘의 훈련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내버리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과거를 깨끗이 지우자. 감정의 찌꺼기도 모두 비우자.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아야 한다. 3학년 때 입었던 옷을 떠올리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옷은 단지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가 겪었던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과거를 내버리면 정신적인 힘을 현재를 즐기는 데 쓸 수 있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버리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얼마나 간절히 내버리고 싶은가? 당신의 반응을 살펴라. 이것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강도는 어떠한가? 오늘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들,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들,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거를 글로 써와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과거를 깨끗이 지우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죠. 학원 노트에 쓰셔도 좋고요. 나는 그 일을 빨리 잊을 것이다.
그 일을 내버려 둘 것이다. 저도 몇몇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그 기억들을 빨리 버리고 싶네요. 잠깐만. 제가 안 보이죠? 이렇게 앉아버려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저 이상했겠다. 머리 잘렸었겠다. 그쵸? 이 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까. 죄송해요. 방해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네. 자, 그러면 긍정확언 하겠습니다. 꼭 입으로 따라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내가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내버리려 할 때에만 저항하려는 방식이 생긴다. 이제 옛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내 세상의 힘이다.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변화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쉬워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즐겁다. 오늘은 멋진 날이다. 내가 오늘을 멋진 날로 만들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날마다 조금씩 쉬워진다. 오늘은 멋진 날이다. 내가 오늘을 멋진 날로 만들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오늘의 명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은 두구두구두구둔.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To people who don't have enough time 이라고 해서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걸 제가 제목으로 뽑았었네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는 거고요. 네.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크릿에선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다. 오늘 할 일을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프렌티스 멀포드는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 혹은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일에 관해 겁내거나 걱정하면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미리 보내서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프렌티스 멀포드는 이 글을 1870년대에 썼다. 대단한 선구자가 아닌가? 날마다 모든 사건을 앞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으리라. 당신은 분명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굴 때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당신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자. 계속해서 서두르면 나쁜 일들에 연달아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어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그 주파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시 생각을 내어 생각을 전환하라.
안 그러면 나쁜 일이 끌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시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해 라고 불평하는 일이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강아지처럼 악순환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강하게 선언하라. 나는 시간이 넘치게 많다. 그리고 삶을 바꿔라.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해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라.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 시크릿 서머리즈가 있는데요.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서 언급한 간단한 세 단계 뭐였죠?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를 활용해서 이렇게 request, believe, receive가 될까요? request, believe, receive 이걸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믿기에는 세 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한다. 이미 받았다면 받았다는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받기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된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됐을 때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원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서는 같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험해보라.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들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해서 하루를 창조해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 몇 시죠? 자꾸 앞에서 서니까 자꾸 저의 정수리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보여드리게 돼서 안경이 삐뚤어졌어요. 우리 그냥이가 안경을 쭉 늘려가지고 이게 테가 얇아서 엄청 쉽게 되거든요. 정말 아이들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비트코인.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 됐다는 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봅시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한 이유. This article is about why Elon Musk declared Bitcoin payment abort.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업과 사기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게 친환경 기조와 맞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급락, 일본선 대량 매도의 정점까지 일어났군요. 몰랐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CEO 리스크. 이걸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우리 사장님이 보통 유명한 사장님도 아닌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막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돌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요거 테슬라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참 그게 무색하게끔 이런 기사 이런 또 일이 벌어지네요. 지난 2월 테슬라 구입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군부를 지핀 그가 단 3개월 만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셈이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시세는 급락했다. 머스크 CEO는 본인의 트위터에 테슬라 비트코인 이용한 자동차 결제를 중단했다면서 암호화폐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고 미래를 약속하는 수단이지만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테슬라는 비트코인 채굴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될 때까지 전기차 결제를 중단한다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 이하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면서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머스크의 폭탄 발언에 비트코인 시세는 곧바로 급락을 했고요. 도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전 10시 53분 기준 어제 그 전날보다 8% 하락한 5만 달러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도세가 몰리면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잇따랐고 한국 역시 머스크 발언 이전 7천만 원에 살짝 못 미쳤던 비트코인 시세는 1시간 만에 6천만 원 선까지 급락한 뒤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점차 커지는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시장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랠리를 주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도지코인도 막 그랬고요. 그래서 당일 비트코인이 16% 이렇게 올랐고 그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힌 당일 16% 급등해서 팬데믹 이후 1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계속 암호화폐 옹호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런데 뭐가 발견됐냐면은 지난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해서 차익을 이미 자기는 챙긴 거죠. 챙긴 다음에 돌연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행동은 매우 이상하고 혼란스럽다. 이번 결정을 촉발한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설명이고요. 비트코인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그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을 당시에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련의 사건들로 머스크는 CEO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잃게 됐어요. 자신도 이를 의식한 듯 테슬라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는 주워 담을 수 없고 실제 그의 각종 트윗과 발언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신뢰 사회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5,004만 명에 달하는 일론 머스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CEO 리스크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한 명분은 탄소 배출이었는데요. 실제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닝 레시피 기조와 또 전혀 맞지가 않군요. 시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전력 소모량은 2015년보다 66배나 많고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은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가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결제를 번복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 건데 그래도 입이 무거워야죠. 이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갖는다는 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보면. 자, 채팅창을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읽어보겠습니다.